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동영상은 이렇게 뭐 손으로, 팔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그냥 뭐 마사지만 한다 그러면 이런 동영상을 찍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사지도 전신 마사지와 비대칭 마사지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전신 마사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굳이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뭐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시더라도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전신 마사지 외에도 비대칭 마사지, 그리고 또 혈액이 어느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뭐 하는 다양성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분명히 생활하시면서 또 건강을 챙기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카메라 앵글 좀 조정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단 이 전신 마사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신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팔을 이용한 거, 다리보다는 이제 앉아서, 그죠? 앉아서 팔을 이용해서 다리 쪽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이렇게 두드리면 팔 운동도 되고, 다리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이게 기본적으로 됩니다. 팔 운동도 되고, 팔을 흔들게 되면 창자에 있던 피, 뭐, 하체에 있던 피가 위로 자꾸 올라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드려준다라는 거, 그냥 뭐 두드려주니까 이게 두드림을 받는 곳만 효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 전체 혈액순환이 되면서 걷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리만 불편해질 수도 있고, 피가 너무 밑으로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그죠?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시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뭐 다 아실 텐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손등과 손바닥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등 운동을 우리가 너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손등을. 그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손등이 마른다라는 거죠. 해골처럼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손등도 이렇게 두드려주면 좋은데, 그냥 손등만 두드려줘도 이거 좋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자, 잘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일단 전신 마사지부터 설명할게요. 전신 마사지는 그냥 몸 전체를 다 두드려 주는 겁니다. 자, 전신 마사지는 바깥쪽을 두드릴 때는 손바닥으로 두드렸어요. 이게 거의 종아리까지, 거의 발목까지 내려갔다가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무릎 주변도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바깥쪽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엉덩이까지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죠? 엉덩이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두드려 주는데, 몸통 바깥쪽은 손바닥으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게 다리 안쪽은 손등으로 하세요. 다리 안쪽은 손등으로 하세요. 등으로 하면서 무릎 주변, 무릎을 탁탁 치라는 게 아니고 무릎 주변, 그죠? 무릎을 치면 무릎이 연골이 아프잖아요. 그 무릎 주변을 이렇게 쳐주면 연골에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종아리도 이 정강이 뼈 바로 오른쪽, 이거 톡 튀어나오는 근육이 많은 거 있죠. 그쪽을 좀 두드려 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쪽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굳어가요. 마사지도 해주라 그러고, 이렇게 경락하시는 분들 보면, 침 넣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그쪽에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그쪽을 좀 두드려 주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깥쪽은 손바닥, 안쪽은 손등으로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계속 해주고, 심지어 팔도 이래, 우리가 뭐, 침팬지나, 저, 하여튼, 뭡니까? 고릴라 같은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 치잖아요. 이 가슴 치면 시원하거든요. 이게 왠가 하면 이쪽에 경락이 있어요. 여기 치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아픈 부분을 좀 쳐주면 혈액순환이 분명히 잘 되거든요. 이렇게 또 쳐주고, 팔도 이렇게 한 번씩 쳐주고, 그죠? 그 심심하면 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이렇게 좀 노래 불러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노래 불러가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가면서, 자, 안쪽은 손등으로 친다, 바깥쪽은 손바닥으로 친다. 그 최대한 골고루 이렇게 하다가 이거 팔도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운동식으로 생각하면, 그죠? 또 이렇게 권투도 이렇게 좀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전신 운동, 보세요. 이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냥 두드려 주는 걸로만 끝나면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의미를 잘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참 있다가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요, 또 다리에서 피가 좀 빠져서 좀 몸이 약간 불안정해져요. 오래 앉아 있는 분들 가끔씩 일어나서 스쿼트를 한 두세 번 이렇게 하고 앉아주면 몸이 더 좋다고 느껴요. 자,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이게 한 5분 이상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요. 피가 빠지는 거예요. 피가 빠져서 어디로 오면 엉덩이 쪽으로 피가 올라와요. 너무 오래 걸어 다니면 다리에 피가 너무 많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쪽, 옆구리 쪽에 피가 너무 다 몰려요. 그러니까 다리에서는 올라오고 위에서는 밑으로 옆구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운데서 다 만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비대칭 마사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동영상을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 오른쪽 다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서 오른쪽 다리가 뒤로 빠지고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오른발 바깥쪽과 왼발 안쪽이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쪽이 어딘가 하면 오른쪽 다리 안쪽과,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반대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셀카 모드입니다. 셀카 모드라서 그냥 오른쪽 왼쪽만 생각하세요. 저처럼 오른발이 뒤쪽으로 나가는 사람은 오른발 안쪽과, 오른쪽 다리 안쪽과 왼쪽 다리 바깥쪽이 약한 거예요. 그죠? 대사증후군 동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다리가 뒤로 나가고 있다. 아직도 개선이 돼야 된다면 이렇게 같이, 자,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겁니다. 이제 안쪽은 손등으로 해주고 바깥쪽은 손바닥으로. 이게 비대칭 운동이에요. 지금 다리를 자꾸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게 더 시원해요. 물론 대칭 운동도 하고 비대칭 운동도 섞어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네? 대칭 운동과 전신 운동, 대칭 운동을 전신 운동이라고 하고 비대칭 운동은 그냥 비대칭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자꾸 해주면 이게 다리가 제자리로, 골반이 제자리 틀어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아내처럼 왼쪽 다리가 뒤로 나가는 사람은 반대로 해야 돼요. 왼쪽 다리가 뒤로 나가는 사람은 왼쪽 다리, 왼쪽 발바닥 바깥쪽과 오른쪽 발바닥 안쪽이 힘이 좋고, 그 반대되는 왼쪽 발바닥 안쪽과 오른쪽 다리 바깥쪽 발바닥 바깥쪽이 힘이 작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두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비대칭 운동이에요. 비대칭 운동. 네? 비대칭 운동. 자, 전신 운동과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을 같이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거의 발목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허리 운동도 되고, 이 허리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장관막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관막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허리를 그냥 이렇게 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똑바로 세우고 있다, 이것도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할 때는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게 좋은 건데, 벌써 나빠지신 분들 무조건 세우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세우는 게 맞죠. 이래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것도 좋은 거고, 또 이것만 계속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건 이제 다리 문제. 골반이 틀어져 있을 때는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안쪽은 손등으로 때리고 바깥쪽은 손바닥으로 때려요. 전신 운동을 같이, 전신 운동과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팔도 한번 돌려주고, 자, 어깨도 한번 덜썩덜썩 끌어주고, 머리도, 그죠? 머리도 이렇게 한번 좀 흔들어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스쿼트 한 두세 번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무릎 굽혔다 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구리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구리,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옆구리에 이렇게 100g, 아니 70g 정도를 차고 있어요, 지금. 그 오른쪽 옆구리가 살짝 약해서.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서 내가 조금 오른쪽 옆구리를 도와주고 싶다. 예? 오른쪽 옆구리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를 그냥 툭툭 이렇게 치고 있으면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옆구리를 툭툭 자극을 계속 주면
이 자극이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가거든요.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가니까 이쪽이 자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그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옆에 툭툭 치고 있으면요. 이쪽 옆구리에 자꾸 힘이 와요. 뭐 저희 아내는 지금 왼쪽 옆구리가 약한데, 왼쪽 옆구리가 약한 사람은 왼쪽으로 뭐 골반도 이렇게 틀어놓고 왼쪽, 여기가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치는 거예요. 그 옆으로 걸으면서도 이렇게 쳐도 되고,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허벅지 바깥쪽과 이쪽을 자꾸 쳐주면, 뭐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 이게 약한 힘은 아니에요.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드려주는 것도 뭔가 균형을 생각하면서 비대칭 요소, 만약 비대칭 요소가 있다면 비대칭 요소를 살짝 도와주면서 대칭 운동. 자, 대칭 운동과 전신 운동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대칭 운동을 하든가, 대칭 운동을 아무 생각,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제 동영상을 보지 않는 모든 분들이 그냥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죠?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 뭐,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막 두드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세 많으시면 두드리지 말라고 해도 두드리죠.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니까. 그냥 두드리면 시원하니까 아프죠. 근데 아프기 전에 두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프기 전에 두드리는 게. 그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아픈 게 점점, 이게 신경 압박이 점점 풀리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관이 어딘가 자꾸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자꾸 신경을 눌러 제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픈 곳이 점점 더 늘어나요. 3차 신경통, 그래요. 3차 신경통. 혈관이 커지면 그 옆에 따라간 신경하고 합선이 일어나, 합선이 찌릿찌릿찌릿 이렇게 전기 합선이 일어나죠. 그게 신경통이에요. 그 3차 신경통이 건데, 하여튼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든다는 거는 균형을 잘 맞춘다는 거고, 균형을 잘 맞춘다는 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는 신경 압박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신경 압박이 점점 줄어들면 쓸데없이 아픈 게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많이 느껴보시잖아요. 발등이 갑자기 뜨끔하게 아프고 뒤꿈치가 콱 아프고 괜히 오늘 무릎이 아프고 내일은 멀쩡해지고 이런 거 안 느껴보세요? 두피가 막 두피 만져보면 두피가 막 따갑고 아프고 이유 없이 막 팔뚝이 아프고 막 열감이 나고 이 신경통이에요. 그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파스 붙여놓고 있으면 됩니까? 숨을 수는 있어요. 사실 파스 안 붙여도 사라질 수 있는 병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동을 해버리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숨어버리면 또 다 나았다 그래,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을 해야 돼. 그게 숨어버린 거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린 거예요. 다 나은 게, 다 치료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마사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된다는 게, 이게 전신 운동이라는 거예요. 전신 운동이라는 게 이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 할 말 없어요. TV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TV 보면서. 오락 프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 기다리면서 살짝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액순환이 안 돼요. 맞잖아요. 커피숍에 앉아갖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결국은 컨디션이 떨어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중간에 화장실을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비대칭을 이해하고 옆구리를 맞춰주고 다리를 좀 맞춰주고 길이끈을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컨디션이 더 좋아지겠죠. 몸이 더 좋아지겠죠. 자, 팔을 하면 팔 운동이 되는 거예요. 피로 위가 올라온다. 두드려주면 팔 혈액순환, 다리 혈액순환 다 되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스쿼트 한번 해주고 이러면 다리 운동도 되고, 이것도 돌려주고, 뭐, 권투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전신 운동 되겠죠? 어깨도 이렇게 한 번씩 쳐주고, 뭐, 오른쪽 어깨를 더 쳐야 될 사람들 더 쳐주고,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면, 머리 끝부터 발까지 운동 전체가 운동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동영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미 부여를 해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우수에 잠겨서 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앉아서요. 보세요. 뭐, 나중에 내가 이동해서 이게 허벅지를 지그시 눌렀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호랑이 발톱으로 지그시 눌러줬다가 좀 어떡하든 이거는 손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손을 강하게 해주고 또 팔로 피가 들어오게 해주고 뭐 의미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의미 부여가 안 되면 동기 부여가 안 되면 여러분들 아니 뭐 저도 포함해서 동기 부여가 안 되면 뭔가를 시켜도 안 하죠. 왜 의미가 동기가 없는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대칭 문제 이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결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오래 살 건지, 얼마나 빨리 죽을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왜 연구하는 자세로 계속 이걸 공부를 해 가셔야 되나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옛날부터 찍어 드리고 싶은 건데, 뭐 워낙 중요한 것들이 처처히 쌓여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것부터 비대칭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동작들을 운동은요 제가 안 가르쳐 줘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부연 설명하는 게 의미 부여하고 비대칭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운동 동작들 뭐 요가 동작들 스트레칭 동작 얼마나 많아요. 그 굳이 뭐 제가 보면 학원 가서 배울 이유도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따라만 해도 돈 벌고 운동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대칭 문제를 우리 몸이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몸을 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말이 좀 길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하여튼 비대칭 문제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라면 하여튼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뭐 긴 동영상이 돼버렸네요. 일단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